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회화의 의미는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을 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 학습은 다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를 통해서 생물학적 인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화, 사람이 배운다는 거는 끊임없이 아주 애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겠죠. 어린 애들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계속 배우고 있고,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노인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회화죠. 후천적인 학습, 모든 거, 학습하는 모든 거, 이것이 바로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능 이외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본능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사회화. 왜냐하면 본능 이외의 것은 다 배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화의 방법은 일단 언어, 보상과 처벌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뭐 어린 애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언어로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언어로 이제 가르칠 수 있고, 말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어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흔히 어린 애들한테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잘했을 경우에는 상을 주고, 못했을 경우에는 혼내고, 그 다음에 뭐 처벌하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내적 방법은 뭐냐면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제 우러져 나오는 그런 사회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선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겠죠. 모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 엄마인 것처럼 화장도 하고, 뭐 하이힐도 신어보고, 이렇게 모방하는 거. 이런 것이 내적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재사회화하고 얘기사회화, 탈사회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재사회화하고 얘기사회화가 일단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사회화이면서 얘기사회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재사회화는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대와 상황,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거. 그것이 바로 재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산을 할 때 주판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서 이제 뭐 계산기가 나오면 계산기를 배웠다가, 그다음에 계산기 이후에 이제 PC가 나오고 뭐 스마트폰이 나오잖아. 그걸로 계산하는 방법을 그때마다 배워야겠죠. 환경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민을 갔어. 그러면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워야겠죠. 다시.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예전에 한번 배웠던 수학 단원을 복습하는 거, 이거는 재사회화라고 좀 보기가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게 재사회화인데, 한번 배웠던 수학 단원을 복습한다? 이거는 재사회화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그냥 단순한 복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사회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얘기사회화는 자기가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자기가 속할 사회나 뭐 지위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거, 이것이 바로 얘기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성이 결혼을 하기 전에 뭐 그 엄마가 딱 봤을 때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 그때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뭐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시집가기 전에 가르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부 수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 이것이 바로 얘기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부 수업은 환경이 변해서 다시 배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사회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미리 배우는 거, 이것도 얘기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그 지문에 따라서 얘기사회화, 다시 배우는 거에 중점을 두는지 미리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지 판단을 하셔서 제사회화, 얘기사회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단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제사회화와 얘기사회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탈사회화는 학습했던 것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탈사회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민간인이었을 때 뭐뭐 했어요 라는 이 말투부터 군인 말투로 바꿔야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지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인 말투로 바꾸는 거, 예전에 배웠던 걸 버리는 거. 그리고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세터민들이 주체사상을 잊고 주체사상을 잊어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탈사회화한 다음에 자본주의 이 사상에 대해서 재사회화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는 이제 뭐 학습을 하는 걸 말하는데 사회화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 거시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능론은 사회화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사회화를 학교나 가정에서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회화가 전통을 전수시키고 전 세대의 것을 후세대에 뭐 잘 알려주고 그러면 사회가 잘 돌아가고 기능과 질서 유지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회화이기 때문에 사회화가 정말 좋은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고 갈등론적 관점은 이제 뭐 똑같죠. 교육제도 뭐 이거 이야기했을 때 얘기했듯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어떤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지배층들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뇌시켜서 결국에는 지배층, 기득권자들이 약한 피지배층을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화이기 때문에 사회화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거 이것이 바로 갈등론적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이 사회화가 그때그때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고 이것이 뭐 나쁘다, 뭐 안 좋은 거다, 뭐 좋은 거다 이렇게 같이 판단은 내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회화가 다르게 이루어진다. 주관적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주관적 상대적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사람들마다 틀린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남자를 남자답게 키우는 뭐 남자답게 키운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남자들이 하는 뭐 권투, 뭐 킥복싱 이런 걸 가르치는 집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자 그 남자 아들을 뭐 발레 시키는 집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집은 딸을 뭐 인형을 주고 인형만 갖고 놀게 하는 뭐 집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합기도 시키고 뭐 태권도 시키고 그래서 남자들이 뭐 남자들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집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회화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개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바라보는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화 기간이 그 수능에서 꼭 나오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내신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화 기간은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일단 1차 사회화 기간과 2차 사회화 기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차 사회화 기간은 뭐냐?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똥 싸고, 화장실 가고, 뭐 오줌 싸서 뒤처리하고, 인사하고, 우더름 보면 예의 범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숟가락질, 젓가락질, 식사예절 이런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1차 사회화 기간입니다. 그래서 1차 관계, 편안한 관계, 따뜻한 관계, 비공식적 관계, 이러한 거, 조건 없는 관계, 전인격적 관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겠죠, 주로. 그래서 이 종류는 가족, 또래 집단, 지역 사회,
사회가 이제 이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또지라고 외우면 굉장히 편합니다. 가또지. 1차 사회화기관은 가또지. 뭐라고? 가또지. 1차 사회화기관은 뭐라고? 가또지. 물론 이것이 정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어. 아주 예외적인 거는 포함을 못 시키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능 시험 보거나 뭐 모의고사 볼 때 가또지 1차 사회화기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가또지 뭐 이런 거, 가또지 아닌 거, 이런 마법의 주문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가또지 1차 사회화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사회화기관은 1차 사회화기관에 비해서 뭔가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야. 전문 지식. 가또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2차 관계. 2차 관계라 하면 업무적인 관계, 딱딱한 관계, 수단적인 관계, 조건이 있는 관계, 그 비인격적 관계, 그쵸? 그리고 공식적 관계, 업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런 곳에서 주로 2차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군대, 회사, 대중매체 등등등 결국에는 가또지 아닌 것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육기관. 교육기관이라 하면 사회화가 목적이어서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교육 자체가 목적인 곳, 이것이 바로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예는 굉장히 다양히 많겠죠. 학교, 학원, EBS, 훈련소, 연수원,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 이것이 바로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닌데 거기에 있으면 사회화가 되는 거죠. 교육기관이 아닌 모든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곳에서는 다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교육을 목적으로 아닌 교육기관이 아닌 것을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닌 것. 그래서 뭐 학교, 회사, 군대 등등등 대중매체 이런 거 다 뭐라고?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기관은 뭐라고? 공식적 사회화기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1차 사회화기관은 가또지, 기본적인 거 배우는 곳. 2차 사회화기관은 가또지 아닌 것,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 배우는 곳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 접촉이라는 말은 업무적인 접촉을 말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조건이 있고 수단적이고 업무적이고 뭐 정이 없고 그런 관계, 공식적 관계. 비공식적 관계는 가또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또래, 집단, 지역, 사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하고 뭐 스스럼 없는 관계, 정이 넘치는 관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은 관계, 수단과 목적이 아닌 관계, 업무적이지 않은 관계, 이런 걸 비공식적 접촉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는 업무적이니까 공식적 접촉하는, 회사는 교육기관 아니죠.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죠. 아니, 학교는 업무가 있죠? 교육이라는 업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접촉하니까 공식적 접촉하는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되겠네요. 가족은 업무적 성격이 아니죠. 따뜻한 관계, 정이 넘치는 관계니까 비공식적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이 여기 나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가족 회사를 한 대 묶고 학교를 따로 뒀어. 이거는 어떻게 묶은 걸까요? 사회화 기관으로 나눈다면, 그쵸. 가족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을 하나로 묶고 회사, 이제 학교로 묶었어. 그러면은 가족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는 곳이죠. 가또지. 그러니까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회사, 학교는 가또지가 아닌 곳이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거, 기본적이지 않은 전문적인 거, 뭔가 고차원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회사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갓도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갓도지에서 가는 가족, 가족이 커지면 친족, 친족이 커지면 민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이 어느 집단에서 만난 게 아니라 동네 친구들끼리 친해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말하면 안 되죠. XX 친구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친구가 또래 집단이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갓도지에서 지역사회는 뭐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이웃 사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 그냥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갓도지의 마법을 갓도지라는 주문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갓도지의 마법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갓도지가 정확한 건 아닌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갓도지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요, 여러분들 구독하셔서 저와 계속 꾸준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영상 밑에 있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저 미스터추의 강의 노트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피곤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사회문화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